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I를 사용해 기업의 조합 최적화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SDS 연구소의 권영대 프로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발생하는 갖가지 난항들을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맨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저희가 개발한 조합 최적화용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맨넷을 사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합 최적화란 무엇일까요? 조합 최적화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제로서 아이템들 간의 매핑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작업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그 경우를 찾는 문제를 말합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조합 최적화 예제들이 있는데요. 꼭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 최적화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정답을 보통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경우를 찾는 거는 컴퓨터를 아무리 빨리 많이 돌려도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충분히 좋은 해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다양한 조합 최적화 방식들보다 더 빠른 조합 최적화 알고리즘을 찾는다든지 혹은 같은 시간에 더 좋은 정답에 가까운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이 개발된다면 당연히도 직접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강화학습팀은 2년 전부터 AI를 사용해서 조합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AI를 사용해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보통 AI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이미지 처리라든지 언어 처리를 할 때보다는 뭔가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합 최적화 문제에 들어가는 인풋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해야 될 만큼 굉장히 문제를 이루고 있는 그 데이터 구조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지 안에 있는 그 픽셀들만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언어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단어들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 최적화에서는 그렇게 인풋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엑셀 파일에 시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뉘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학습 팀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엑셀 파일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단순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거를 먼저 풀어보자.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확장해 가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보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풀었던 그러면 도전했던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보시는 웹환원 문제입니다. 웹환원 문제는 이렇게 평면 위에 여러 개의 도시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도시들의 XY 좌표가 데이터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도시를 다 건너면서 한 번씩 다 지나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되나, 그 경로 중에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 웹환원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런 데이터가 웹환원 문제를 정의하고 있고요. 표만 보시면 굉장히 데이터로서는 단순한 데이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시트 한 장이면 충분한 데이터고, 또 도시마다 주어지는 숫자도 2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는 이 인풋에 비하면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만큼 흥미로운 조합 최적화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정보를 마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언어 처리를 하듯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즉 도시 하나를 문장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경망을 만들 때 입력부에 2개의 숫자를 받을 수 있는 입력부를 가진 신경망을 만들어서 하나씩 도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이 문제를 신경망에 입력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도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도시의 개수가 계속 바뀌더라도 신경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테크토닉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개발했던 웹환원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새로운 강화학습 방법은 사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웹환원 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순한 시트 한 장짜리 이런 문제 말고 더 복잡한 문제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우리가 실제 물류 사업에 그 경로 최적화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될까였고요. 아까처럼 그 도시의 XY 좌표만 가지고 이렇게 물류 운영에 그 경로를 최적화한다고 하면은 조금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서울 시내 한복판 일대랑 서울의 외곽 일대랑 똑같이 1km 떨어진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쪽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쪽 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제약 조건을 문제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엑셀 파일로 다시 치환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 개의 시트가 그 데이터를 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트에 나뉘어서 담겨져 있는 그 데이터를 조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보시다시피 행렬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류 사업 데이터를 보신다면, 아까까지는 도시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표현하는 이런 이동 소요 시간 데이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행렬을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면 어떤 도로가 막히는지 또는 어떤 도로가 굉장히 빠른지, 이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 데이터를 신경망을 통해서 처리하면 될 텐데, 과연 그게 쉬운 문제일까요? 보통 신경망의 입력부는 그 들어가는 인풋의 크기가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행렬에 있는 데이터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그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행렬의 크기가 위아래든 좌우로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행렬 데이터를 인공신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맷넷이라고 하는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행렬 데이터 처리를 하는 신경망이라서 이름을 저희가 매트릭스 인코딩 네트워크스라고 붙였고요. 이거를 줄여서 이제 맷넷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연구 내용은 올해 2021년 뉴립스라는 인공지능 학회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금도 논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저희가 개발한 맷넷을 소개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금 단순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 대의 택시와 여러 명의 승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승객이 기다리는 것을 최소화해서 각 승객에게 택시를 배차할 수 있는가를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가 여기 세 대의 택시와 세 명의 승객을 그렸는데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사실 주어지는 인풋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3 곱하기 3 행렬 데이터입니다. 각 택시에서 승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 행렬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합이 최소가 되는 세 개의 엘리멘트를 찾는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문제는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4 곱하기 4 행렬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선 사람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곱하기 4 행렬을 드린 다음에 택시 1에는 어떤 승객을 태워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희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보통 진행되는 게 이렇게 택시 1과 다른 승객 간의 거리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승객을 태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먼저 스캔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승객 1을 태우는 게 우선은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승객 1이 택시 1을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승객 1의 관점에서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택시 1보다는 그보다 더 가까운 택시 3이나 4를 타는 게 승객 1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문제를 푼다면 택시 1에는 승객 1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승객 2를 태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한 차원 깊게 생각을 한다면 택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아까 택시 3과 4를 승객 2를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3, 4 입장에서는 승객 1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승객들이 또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 그렇다면은 승객 1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택시 3, 4보다는 택시 1에 태우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간단하죠. 행렬의 정보를 저희가 처리할 때 있어서 행의 정보를 보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열의 정보를 따라가고 또 거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싶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또 행의 정보를 따라가고
지금 여기서 세 단계를 말씀드렸지만 더 한번 생각한다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열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정보를 따라가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면 이거를 이제 맨넷의 구조를 만드는데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렬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맨넷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게 될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스텝은 각 행과 각 열에 대해서 그 행과 열을 대표하는 인코딩 값을 만드는 겁니다. 예시로 제가 3행을 여기에 그려놨는데 저렇게 3행에 있는 모든 숫자를 한 개씩 차례대로 신경망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 여기에서는 표현을 위해서 256개의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인코딩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3행을 표현하는 이 인코딩 값은 아까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풀었을 때 이렇게 한 줄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생각하는 것과 동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때는 각 행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행과 연결되어 있던 열의 데이터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와서 행에 있는 데이터와 열에 있는 데이터를 섞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이와 같이 다 인코딩을 해놨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신경망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밑으로부터 행이 인코딩된 데이터가 입력으로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신경망의 출력으로서 그 행의 데이터가 업그레이드돼서 업데이트돼서 위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하는 역할은 그 들어온 행에 대해서 그 행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열의 인코딩 값을 그 행의 인코딩 값에 입혀주고요. 입혀줄 때 그 행과 각 열 사이에 교차점에 있는 실 데이터를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냥 행 하나에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던 인코딩 값이었는데 여기서 출력이 되는 새로운 행의 인코딩은 그 행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열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포함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를 한 단계 나아가서 행에 열의 정보를 입히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다시 한번 행에 열의 정보를 입히고 그 열의 정보를 또 행의 정보를 입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칭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하나 더 만들고요. 아까 열의 정보를 입혔던 행을 가져와서 이번엔 그거를 열의 정보에 입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열의 정보가 입혀진 행의 정보가 입혀진 열의 정보를 만들 수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열에서 행을 입히고 행에다 열을 입히는 작업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죠. 그래서 이 반복 작업을 여러 번 거칠 때마다 만들어지는 신경망은 점점 더 어떻게 말하면 똑똑한 신경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맨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의 예시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주어진 4 곱하기 4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그 맨넷 구조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출력값, 즉 모든 각각의 택시의 인코딩과 승객의 인코딩 값을 얻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번 택시에 어떤 승객을 태워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인코딩된 값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으로서 택시 1번 인코딩 값과 가장 비슷한 승객들의 인코딩 값을 찾아서 승객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택시 1과 승객 2를 매칭시킨 다음에는 택시 2를 또 다른 승객들과 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 3을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무슨 뜻이냐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훈련 없이는 정말 엉터리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좋은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이 신경망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늘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전에 제가 발표드렸던 그 강화학습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맷넷을 사용한 조합 최적화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실험을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두 가지 다 안타깝지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은 아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 실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은 저희 뉴립스에 발표한 논문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할 건데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3단계의 공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공정 단계에서는 그 공정을 수행하는 기계가 4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제품마다 만드는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각 제품마다 어떤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마치고 나면 보시는 그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은 스케줄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이 스케줄을 만드느냐가 공정 스케줄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맷넷을 사용해서 이 공정 스케줄 최적화 문제를 풀면 먼저 처리해야 될 그 행렬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각 기계마다 제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숫자로 주어지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기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필요한 숫자가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기계와 제품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행렬 데이터를 아까 설명드린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맷넷에 집어넣어서 각 기계의 인코딩과 각 제품의 인코딩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줄을 하는 시간이 되면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어떤 기계가 현재 비어 있어서 이제 다음 처리할 제품을 결정해야 된다. 그때 이 나온 인코딩 값을 단순 비교로서 어떤 제품을 그 기계에 돌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을 만들었을 때 저희의 실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메타 휴리스틱 방법, 유전 알고리즘 같은 GA와 같은 이런 방법들에 비해서 저희 맷넷을 사용해서 스케줄을 했을 때 첫 문제를 가지고서 결과값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공정이 끝나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 수 있었고요. 스케줄이 더 좋은 스케줄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케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메타 휴리스틱 방법들에 비해서 맷넷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가 이 공정 스케줄 최적화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다 단순화시킨 현실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결과를 봤을 때 실제 이제 저희가 맷넷을 사용해서 실제 공정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두 번째 예시는 GPU 클러스터 자원 할당 스케줄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을 제작한 이후에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건 아니었는데 마침 연구소에서 GPU 클러스터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도 그러면 만들어진 맨넷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먼저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GPU 클러스터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데 보통 GPU를 쓰는 컴퓨터를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프로그래머들은 클라우드에 잡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태스크를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클라우드가 클러스터에 있는 서버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요청된 그 태스크를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각 태스크마다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태스크가 한 대의 GPU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많으면 8대의 GPU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버 안에는 8대씩 GPU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8개 GPU를 요청한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8개가 다 비어있는 서버가 없으면 우선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라온 여러 가지 태스크를 어떤 순서로 어떤 서버에 연결해 줘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이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방법으로 FIFO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들어온 태스크를 먼저 처리한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 들어온 태스크가 8개 GPU를 다 필요로 하는데 현재 서버에서 8개가 다 비어있는 서버가 없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태스크들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클라우드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 반대로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돌릴 수 있는 태스크를 계속 먼저 돌리게 되면 8개의 GPU가 필요한 태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서가 밀려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최적화 문제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또 맨넷을 사용해서 물론 실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랜덤하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푼 거긴 하지만 실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제품을 만드는 스케줄링과 이 스케줄 문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 자원할당 스케줄 문제 같은 경우는 처리해야 되는 인풋이 처음에 다 들어오고 나서 맨넷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맨넷이 처리하니까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결과를 보시면 기존의 다른 방식보다 더 뛰어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X축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클라우드에다가 유저들이 요청하는 태스크의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요청 빈도가 많아질수록 클라우드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 보시면 저희 맨넷을 사용한 스케줄링의 결과가 기존의 단순한 휴리스틱 기반 스케줄링 하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대기 시간이 평균적으로 짧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맨넷을 설명하는 발표는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디테일은 좀 생략한 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아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라도 연락을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